비밀. 언제까지 봐줄까? 스스로 갇힌 것들이 금 긋는 소리. 쏘다니는 거리는 후유증으로 시커멓고 폭우로도 감당이 안 되네요. 한 번의 상처가 만든 장벽은 꿈에서만 열리고 나만 모르고 또 나만 아는 비밀. 빗줄기는 세지고 텃밭 상춘잎들도 툭툭거리는데 어디 한번 빗장을 풀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라디오 플러스 책향기 토론마당의 김정희입니다. 지난 3월 12회차에서는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서 서툴고 기대한 대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 나의 인생 스토리도 생기고요. 또 나만 힘들었는가 했던 것들이 이 책을 통해 누구나 비슷한 경험들로 희노애락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위로를 받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강 작가님의 책 히라버 시간입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하면 1970년 출생, 신춘문예 붉은 닷 당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채식주의자, 히라버 시간, 소년이 온다, 휜, 여수의 사랑 등과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가로 이미 온 국민이 사랑하는 분이지요. 먼저 책 히라버 시간을 간단히 소개하고 토론 논제를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히라버 시간의 내용은 말을 잃은 한 여자의 침묵과 시력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빛이 만나는 찰나의 이야기라고 책 표지에 쓰여 있는데요. 말, 또 눈, 귀, 육신이 병든 그런 등장인물들을 얽힌 이야기 속에서 한 문장 한 문장 문학적 은유와 철학을 내포하고요. 모든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유 깊은 시와 같은 소설입니다. 어두운 환경, 결핍된 각자의 삶. 우리 모두가 완벽하진 않지요. 결국 자신의 부족을 탓하기보다는 직면하고 거짓없이 진실로 마주할 때 마음이 열리고 따뜻한 또 환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락방 토론 논제를 가지고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론 논제는 6개인데요. 회원님들이 충분히 내용 파악하는 것을 더 돕기 위해서 부논제를 7개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론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각 논제의 토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주 논제와 부논제를 그냥 소개하는 것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히라버 시간. 일단은 6개 토론 논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 읽은 간단한 소감. 두 번째, 책의 줄거리와 글의 구성 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랬고요. 네, 세 번째는 2번 말을 잃은 여자의 일생과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을 잃고 또 찾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네 번째 논제는 히라버 선생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다섯 번째 논제,
이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여섯 번째, 이 글은 한 권 전체가 한 편의 시처럼 느껴지고 수많은 사효와 은유적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있으면 공유해 봅시다 였어요. 1번부터 보면 우리 회원님들은 책 읽은 간단한 소감 했더니 역시 전에 또 한번 이 한강 작품 소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간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반절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또 어렵고 특히나 구성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한 번 쭉 읽고 다시 한 번 읽어야 앞뒤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분은 책 내용이 너무너무 어둡다, 어렵고 또 깊이가 너무 깊다. 그래서 역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분은 시적인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서 노트에 그 많은 시적 표현을 다 옮겨 적으면서 읽었는데요. 한강 작가님은 모든 사물을 정말 유심히 통찰하면서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살피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두 번째, 책의 줄거리와 글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이 책의 줄거리 속에, 그러니까 책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첫 번째는 히라버 선생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나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이는 37세인데요.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안과 의사 딸, 이 나라고 하는 히라버 선생님의 17세 때의 연인이에요. 귀가 안 들립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요아힘 그룬델, 이 히라버 선생님인 나의 친구인데요. 이 사람은 14세 때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요. 몸이 안 좋았고 37세에 죽게 돼요. 네 번째 등장인물은 말을 잃은 여자. 여기에서 또 한 명의 주인공인 거죠. 이 말을 잃은 여자인 이 주인공을 이름 없이 그냥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역시 나이는 37세. 두 번 말을 잃게 되었는데요. 17세 때에 한 번 말을 잃었고요. 또 37세 때 말을 잃게 되고 있죠. 네, 이러한 몸이 안 좋으신 그런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 그러한 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전부 다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데요. 아무튼 글의 구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차적인 게 절대로 아니고, 히라버 선생님 이야기 나왔다가 또 여자 주인공 이야기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논제로 넘어가죠. 두 번 말을 잃은 여자의 일생과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을 잃고 또 찾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 이 여자가 말을 잃게 되었을 때에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꼬챙이 같은 언어. 자신이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함과 불완전함, 진실과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이 선명히 드러나고 혀와 손에서 나오는 문장이 수치스럽고 토하고 비명 지르고 싶었다. 그리고 17세 때에 겨울 언어가 갑자기 사라졌다. 굉장히 양분법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자체가 싫어진 거죠. 또 책에서는 이때의 표현을 출생 이전의 침묵과 비슷한 그런 말을 잃은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가 어떻게 말을 찾게 되었냐면 수업 시간이었어요. 불어 수업 시간. 비블리오테크라고 하는 불어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갑자기 입술이 움직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왕자가 잠자는 숲속 공주를 깨우듯이 그렇게 말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말을 잃었을 때에는요, 37세인데 이 주인공이
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수업 도중에 갑자기 말을 잃게 돼요. 그때의 상황은 어머님이 이전에 돌아가셨고요. 또 이혼도 했고요. 또 3차례 소송 끝에 9살 난 아들의 양육권을 뺏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사의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심리치료사는 그 상담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말을 잃게 되었다고 진단하지만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요. 말을 내가 잃은 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치료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치료도 그만두었고요. 자신의 의지로 언어를 한번 찾아보려고 이 히라버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이 2번째 말을 잃은 이거를 죽은 뒤의 침묵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을 찾게 되는 계기는 이제 책 뒤편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시력을 잃어가는 이 나라고 하는 주인공 히라버 선생님을 만나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걱정해주고 도와가는 과정에서 말을 찾게 되는데요. 뒤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죠. 4번째 논제, 히라버 선생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나 눈이 먼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어요. 이 히라버 선생님은 독일에서 17년간 거주했는데요. 15살 때에 독일로 건너갔어요. 어린 나이이지만 불교 체계, 특히나 수타니파타, 법주경 이러한 불교 책들에 심취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분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는 철학하기에는 너무나 문학적인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라버 선생님은 그때 사랑한 인도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한테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기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32세에 돌아와서 이렇게 학원에서 히라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학원에서 이 말을 잃은 이 여자 주인공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라버 선생님은 유전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중년에 눈을 잃게 되었거든요. 유전적이어서 본인도 그렇게 이제 뭐 40, 50대가 되면 눈을 잃는다라는 진단을 받았고 치료가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자세로 살까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얼마 후에 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5번째 논제는 이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귀가 들리지 않는 여인, 말을 잃어버린 여자, 어려서부터 몸이 아파서 수술을 여러 번 한 남자. 정말 어둡고 암울하죠. 모두 결핍을 갖고 있는 그런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현재 나는 그럼 완전한 사람인가요? 나는 건강하고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결핍이 없는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까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건 육체적인 확실한 결핍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말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결핍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결핍 속에 푹 빠져서 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또 여기 나온 사람들을 전부 정말 암울하고 어떻게 이런 주인공들만 해서 글을 쓰나 어떤 토론하신 분 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번째 논제, 이 글은 한 권 전체가 한편의 시처럼 느껴지고 수많은 사유와 은유적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문장들은 공유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모든 문장이 다 은유적이어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이 실제 작가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한강 작가를 보면은 굉장히 말이 적고 목소리도 작고 굉장히 천천히 이야기하고 그러죠. 이 책에도 그게 써 있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다. 그거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래요. 누구나 자신의 몸의 부피만큼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한다. 그러나 목소리는 훨씬 넓게 퍼진다. 나는 존재를 퍼뜨리고 싶지 않다. 혹시 한강 작가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퍼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목소리도 작게 항상 침잠해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 논제는 6개였는데요. 이렇게만 해서 토론하기에 너무나 우리 토론하는 멤버님들이 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논제를 쭉 적어왔는데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르헤스 묘비명에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 문장은 이 책 첫머리에 나오는데요. 이 책 내용과 견주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였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 나와 세상 사이 단절의 벽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심리 상담가가 이해한다는 말에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여자 주인공이 말하고 있어요. 또 남자가 나중에 마지막에 포옹을 하거든요. 이 여자 주인공과. 이때에도 이 여자 주인공은 내가 이 순간에 이 남자가 이전에 내가 뭘 하고 왔는지 모른다. 아무리 같이 붙어서 껴안고 있어도 서로를 잘 모르고 있다. 우리 사이에는 칼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단절의 의미로 쓰여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왜 이 책은 주인공들의 이름들이 없이 다 여자, 나 등으로 부를까요? 이 책의 특징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제 생각인데요. 어떤 관계를 맺는 시작은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여기서 여자 강사는 그러니까 여자는 강사가 지하 계단에서 도와달라고 외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누구와도 말을 안 하거든요.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또 아들을 제외하고 이런 말도 이 책에 나오고 있어요. 여자가 자기 이름 없이 이 책에서 지금 이름 없이 표현하고 있는 거는 어느 누구와도 아무 관계도 갖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보면 논제요. 왜 여자는 고대 히라버를 택했나요? 언어에 예민한 그녀가 어려서부터 듣던 너는 태어나지 못할 뻔했어 이런 말과 어느 순간 언어가 거미줄 실처럼 뿜어져 나와 구토를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어나 히라버는 생소해서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또 학문적인 언어, 죽은 언어는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대 히라버를 택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 글의 가장 모순적인 소재는 무엇일까요? 그랬는데요. 답은 제가 생각하기에 언어다. 왜냐하면 성립 불가능한 오류예요. 언어란 원래 남을 알고 이해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또 인간은 원래 소통할 수 없는 존재고요. 그래서 이 언어는 성립 불가능한 것이다. 언어를 잃어서 나중에는 언어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고 언어를 찾으려고 본인이
싫어서 언어를 잃었지만 또 본인이 언어를 찾으려고 히라보를 택해서 또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없을 수도 없고 아무튼 서로 모순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책에 쓰여 있습니다. 5번째, 여자는 왜 언어를 잃었을까요? 네, 책에서 보면 여자는 언어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위 사람들, 특히나 남편과의 소통 문제, 또 이혼으로 이끌어지는 상황에 언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증오심, 또 그런 감정이 말에 의해 더 명확해지는데 말을 없애니 고통들이 형태 없이 떠다니고 나와 무관해 보인다. 또 말을 잃은 건 일종의 방어기제이다. 이런 이유로 언어를 잃었을 것 같아요. 6번째, 남자와 포옹하고 입을 맞추지만 맞닿은 심장이, 입술이 영원히 어긋나고 내가 뭘 하고 왔는지 모른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인간은 원래 소통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지만 남자가 구해달라고 할 때 여자는 손에 글을 써서 소통을 시작을 해요. 또 안경도 찾아주고 결국 불통의 대명사로 여겼던 이 언어를 사용해서 다시 말을 찾게 되는 거죠. 7번째 논제, 이 책의 구성은요, 특이하게 맨 마지막에 영장이 나와요. 영장. 1, 2, 3, 4, 5, 6, 7 쭉 나가다가 맨 끝이 영장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이 책 전체의 내용이 이 영장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시력을, 소통을 잃은 남자와 유전적으로요, 또 스스로 세상과 소통을 단절한 여자, 자기가 선택한 거죠. 세상과 소통을 단절한 여자가 마지막에 이 영장에서 서로 연민을 느끼면서 만들어지는 사랑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영장이 이 전체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맨 뒷장에다가 영장으로 썼다. 네, 이렇게 한번 쭉 논제와 부논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히라보 시간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책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소문난 그런 책입니다. 결코 쉬운 토론은 아니었고요. 다 끝난 후에도 회원님들은 많이 이렇게 논제하면서 계속 서로 놓쳤던 부분을 서로 이렇게 보완해가면서 토론을 한 후에야 많은 작품을 알게 되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함께하는 친구들, 식구들, 항상 다 이해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것들은 있는지, 그들이 현재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별 뜻없는 말에 주인공이 말을 잃어버린 것처럼, 또 진정한 마음으로 가식 없이 다가가서 말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책 뒤편에도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서로 껴안고 있어도 방금 전에 내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은 모른다. 그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네, 꽃들이 하루 이틀 만발하다 벌써 색이 바래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바랄까 두려운데요. 늘 푸르고 싱싱하게 살기로 해요.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편에 만나요.